앞서 분배의 정의와 관련해서 존 롤스 형님의 원초적 입장과 관련한 분배 정의를 알아봤었죠. 아주 재밌게도 롤스가 져서 정의론을 쓰고 불과 3년 만에 36살의 젊은 학자가 그 롤스를 정면 비판하는 책을 내버립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 로버트 노지. 25살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따고 30살에 무려 하버드대 정교수가 된 지리는 이학력의 소유자. 롤스보다 무려 17살이나 어려. 어린 놈의 새끼가 뭘 안다고. 지금부터 자유지상주의자 노직이 새롭게 제시하는 분배 정의를 알아보죠. 현자 타임. 인간의 생명 그리고 자유에 관한 권리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아야 할 권리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 즉 소유권이지. 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하고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다. 국가 혹은 사회는 틈만 나면 개인의 권리, 그 중에서도 이 소유권을 자꾸 침해하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지. 소유권 만세! 이래서 노직의 정의관을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자유지상주의 또는 소유권을 강조하는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라고도 합니다. 뭐야? 이게 다야? 롤스 형은 간지나게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를 쓰고 합의해서 정의 원칙들 쫙쫙 나오던데 너무 별거 없는 거 아냐? 나도 정의의 원칙 있어. 노직은 기준 같은 것 없이 무조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강조하는 소유권은 항상 정당하게 취득 혹은 양도됐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을 때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직의 정의의 3원칙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취득의 원칙. 정의의 원리에 맞도록 합법적으로 어떤 재화를 취득한 사람은 그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벤져스의 토르 아시죠? 토르가 쓰는 스톰브레이커라는 망치가 있습니다. 개센 망치죠. 이 망치를 토르가 어떻게 얻었나요? 겁내 먼 별에 찾아가서 자기 몸으로 광선 맞아가면서 자기 노동력을 써서 만들었단 말이죠.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줬고요. 그럼 이 망치는 누구 거? 당연히 토르 거. 정의로운 과정으로 망치를 생산해서 취득한 토르에게는 망치의 배타적, 절대적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전의 원칙. 취득의 원칙으로 획득된 재화가 자유로운 개인들의 속임수 없는 교환을 통해 이전 혹은 양도되면 소유권이 정당하게 넘어갈 수 있다. 토르가 망치를 캡틴 아메리카에게 주기로 합의했고, 속임수 없이 캡틴이 망치를 받았다면, 즉 재화가 정당하게 이전 혹은 양도되었다면 소유권이 캡틴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이 생긴 캡틴은 합법적으로 망치 들고 번개 쏘면서 날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유의 과정이 항상 이렇게 정당하기만 할까요? 노직은 이런 말도 합니다.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온 역사이기도 하다. 모두가 공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부당한 취득 혹은 양도에 의해서 잘못된 소유 상태가 발생할 때도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보죠. 토르가 그루트를 협박해서 억지로 망치를 만들게 한 후 망치를 차지한 경우, 그렇게 부당하게 망치를 가진 토르에게 소유권이 있을까요? 당연히 소유권 없음. 또 이렇게 망치를 부당하게 취득한 토르가 캡틴과 자유롭게 정당한 계약을 통해서 망치를 넘겨주게 된다면 캡틴에게는 망치의 소유권이 생길까요? 소유권 없음. 부당하게 취득한 재화를 넘겨받은 캡틴에게도 소유권이 생길 리가 없겠죠. 이건 어때요? 토르는 정당하게 망치를 취득했는데 캡틴이 토르 뒤통수를 때려서 망치를 뺏었다. 캡틴에게는 망치의 소유권이 생길까요? No, God! No, God, please, no! 역시 소유권 없음. 이 경우에는 토르에게 소유권이 있고 캡틴의 소유권은 인정 못하는 거지. 여기서 세 번째 정의의 원칙, 교정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로 잘못된 소유 상태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소유는 교정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던 사례처럼 잘못된, 부정의한 소유 상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가 나서야지. 소유권이 없는데도 망치를 갖고 있는 자에게 망치를 뺏어, 그리고 원래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걸 바로 국가의 교정이라 부르죠.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 알 수 있는 노직의 분배 정의의 핵심은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즉 분배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는 거. 그래서 취득, 양도의 과정이 정의로웠을 때에만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직도 롤스와 같이 절차적 정의관, 즉 규칙이 정당하면 항상 결과도 공정하다 라는 입장을 따르는 학자인 거죠. 현자 타임!
앞서 말했듯이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로 국가가 분배의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정을 위해서만. 그거 외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다 뭐다? 개인의 자유 침해고 그것 자체로 부정의하다 이거지. 노직은 교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지제도와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즉 적극적으로 분배에 개입하면서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를 포괄국가라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복지를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건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 세금의 양만큼 개인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기도 하죠. 개인이 정당하게 재화를 획득했으면 그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거지 왜 국가가 간섭하냐 이겁니다.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거? 그건 훌륭해. 도덕적으로 칭찬해 줄 수 있어. 근데 그걸 국가가 세금으로 한다?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럼 노직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형태는 뭐냐? 바로 최소국가입니다. 최소국가는 시민의 자산 및 인권 보호와 계약 집행의 감독만을 수행하는 국가. 비슷한 개념으로는 밤에 경찰들을 풀어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만 하는 야경 국가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간섭하면서 국민들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말고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유권의 취득과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나 확실하게 신경 쓰고 교정해라 이거지. 다만 노직은 국가가 사회복지가 아닌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안보, 치안,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세금을 걷는 거? 이건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이건 소유물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둑 방지를 위해서 경비업체에 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회의 유지를 위해 모두가 나눠서 내는 세금에 해당되니까 괜찮다는 거죠. 현자 타임! 이쯤 되면 왜 노직이 롤스를 비판했는지 눈치채셨나요? 지금부터 노직의 롤스 디스 들어갑니다. 롤스 형님은 본인 스스로 절차적 정의라면서요. 절차적 정의는 절차만 정의롭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거 맞죠? 근데 형님의 정의의 원칙을 보면 차등의 원칙이란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즉 분배 과정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이건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거 아닌가요? 형님? 이렇게 결과를 정해놓는 답정너식 분배 정의를 노직은 정형적 분배 원칙이라 부릅니다. 노직 기준에서 롤스는 마르크스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것처럼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는 답정너 분배 결과를 이미 정해놓은 거죠. 노직은 자신의 정의의 원칙처럼 취득, 양도 과정만 정의로웠다면 불평등이고 뭐고 상관없는 게 진짜 절차적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답정너가 아니어야 된다. 노직은 이걸 비정형화된 분배 원칙이라 부릅니다. 이게 진짜 정의 아니겠습니까, 롤스 형님? 다시 한번 말하죠.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국가의 과세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 정형적 분배 원칙 극혐, 비정형적 분배 원칙 극호, 소유권 만세! 여기까지 노직의 분배 정의를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 현자 타임!